한 10시쯤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잠드는 그 침실에서 이 애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봤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어지고 힘이 생겨진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이 새끼는 내가 죽여버린다. 정말로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분노로서 자라온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 가족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그동안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면서 가족 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불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은 또한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이 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잘 말하지 못하고 서로의 서운한 감정, 서로의 응어리진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한 가정에 그 가족 상담을 한 그 내용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가정에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전화를 해서 이 이름은 들리지 않냐고 이러한 내용의 사례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부인께서 K 승낙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름은 들리지 않지만 그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루 어느 한 부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상담을 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럼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자고 얘기했더니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착했대요. 정말로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는 예사고 어머니에게도 쌍소리를 해가면서 말하는 것이 예사래요. 그리고 같이 가족 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반찬 투정을 조금 하면 아버지가 조금 뭐라 하면 밥상을 두고 차버리면서 이것을 반찬이라고 내보고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대요. 그래서 이 가족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아이를 상담을 해서 좀 치료가 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상담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우리 상담소를 한번 찾아와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들은 제가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한테 그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대신 돈 10만 원을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줄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들에게 지급할 돈이다.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언제까지 갖다 드릴까요? 이래서 아무 때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돈을 막상 안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어이 그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상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지요. 부산 시내 이 각 학교마다 무자비로 한 상담소에 10명씩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너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면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사진 한 번만 찍고 가면은 5만 원을 줄게. 원래 이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 망설이더니 그냥 가서 사진 찍는데 5만 원을 준다고요. 네가 와보면 되잖아. 내가 교회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한번 오면 5만 원을 분명히 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교회 장모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고 가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나는 그 다음날 오더니 바로 전화 받고 나더니 위치가 어디에요? 하면서 바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저한테 사진을 한번 찍고 그냥 5만 원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야, 너 생긴 것도 잘생기고 멋지다 야.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또 내가 전화하는 것 때문에 와서 내하고 같이 얼굴 대하고 얘기하면 또 5만 원을 또 줄 거니까 올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또 올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너 시간 나면 학교 혹시 다 마쳤으면 시간 나면 오면 또 5만 원을 줄게. 이 아이가 또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이 아이가 그날은 조금 두 번째니까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 너 학교 생활은 어때? 그리고 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해주나? 이러시겠더니 그 말을 꺼내요. 그래서 다시 또 5만 원을 주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또 하면은 너하고는 내하고는 한 서너 번을 더 만나야 되는데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준다. 한 번 더 올 수 있겠니? 하니까 부르면 올게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했더니 이 아이가 또 달려왔어요.
다시 또 5만 원을 주면서 이 줄 때는 여기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너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조금 해줘야만 이 5만 원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얘기해서 학교 생활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집에서 아버지하고는 서로 대화도 잘하고 하니까 이 아이 첫마디가 그 새끼하고는 내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은 어머니하고는 이 얘기를 좀 하니까 바보 같은 년요.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이미 아이 어머니한테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껴안고 그래 너가 네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말없이 이 아이를 갖다가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너 얼굴 생긴 것도 잘생기고 참 멋있게 생겼는데 너가 이렇게 비틀어졌니? 이 아저씨가 볼 때에는 네가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저 얘기를 해도 돼요?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얘기를 하면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그날 가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당시에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러 다녔고 아버지는 1일 노동자로서 그냥 노가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잠드는 그 침실에서 이 애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봤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어지고 힘이 생겨진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이 새끼는 내가 죽여버린다. 정말로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분노로서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는 병신 같은 년, 저거 남편 우리 아버지가 저런 짓을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병신같이 돌아다니니까 참 병신 같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병신 같은 년이고 아버지한테는 죽일 놈으로서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접상이 된 것입니다. 이를 상대적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깨진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극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 생기지는 것은 그것을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남자들이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인 거, 가부장적인 그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주는 것이 그런 것이 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그러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당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상담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한번 나오너라 하니까 내가 왜요? 하면서 근위적인 의식으로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오면 당신 가정이 살고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 가정은 앞으로 폐망한다.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을 바꿔서 자기 부인하고 제 사무실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가족이 자기 부인이지만 오래된 일이지만 같이 들어서는 되지 않기에 부인은 밖에 두고 방에서 그 아버지하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당신 아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의 분노가 차서 가정에 이렇게 못될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많은 사람들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당신 아들하고 1박 2일 정도를 같이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하룻밤을 다른 사람이 없는 아들하고 단둘이서 잠을 자라. 그날은 아들에게 좀 좋은 음식도 사주고 옷도 한 벌 사주고 방에 들어가거든 두말하지 말고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가시게 눈물이라도 흘려라.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내가 정말 지난날 잘못했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을 몰랐다. 그렇게 아동팀없이 울면서 한번 대화를 해봐봐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때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새끼가 나랑 같이 갈라 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말을 듣는다. 당신 아들하고 내하고 이미 약속을 했었다. 둘이서 가자고 얘기하면 쑥스러우니까 내일 당신 아들도 우리 사무실에 몇 시에 내가 오라 할 거니까 그때 오고 당신도 같이 이래 온나. 그래가지고 같이 당신 차를 타고 같이 여행을 한번 가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그 다음날 사무실에 와서 두 부자가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기장으로 갔어요. 부산 기장에 해운대 옆에 있는 기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제가 시킨 대로 정말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 그 남편, 그 다음에 그 학생 3명이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음료수를 한 박스 들고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상담소 원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회복되었다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비록 평범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 이래 혹시 지난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런 회복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어떤 가정들이 정말 행복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방송을 제가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모두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